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48페이지 농약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볼게요. 농약은 뭐 우리 여러분들 책 봐도 아시겠지만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용도 좀 협소하고 이게 문제 뭐 여러 문제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아마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많아야 두 문제인데 뭐 두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고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체크해서 우리 공부하면 좋겠다. 농약. 사실 우리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해충을 구제할 때 사용되는 우리 방제 약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농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농업, 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농작물에 쓰는 약을 농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약도 산림도 산림에도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뒤에 나오면 막 무슨 수화제, 무슨 분제 막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걔네들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우리 산림에 사용되는 중요한 내용만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약 우리가 제초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농약이란 말은 뭐 사실 사용하진 않는데 우리가 크게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살균우라는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글자를 보면 알겠지만 살균우라는 게 있고 살충우라는 게 있죠, 그죠? 균은 뭐가 포함될까? 균을 얘기해. 가장 대표적인 균이 뭐야? 우리 공부했던 우리 수병에서 공부했던 게 뭐예요? 다 진균이잖아, 진균. 그죠? 진균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방사선균, 뭐 그죠? 잔황균, 뭐 얘네들 녹병 얘네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진균. 그 다음에 세균. 이 균도 균이야, 그죠? 그 다음에 또 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사용되는 게 살균제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얘가 세균에 의한 병이냐,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냐, 진균에 의한 병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걔는 살충제를 써야 돼, 살균제를 써야 돼. 당연히 살균제를 써야 되겠지. 우리가 임업 해충에서 공부했던 그런 여러 가지 해충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살충제가 사용되는 거고, 맞아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살균제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볼 필요가 있어. 살균제는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균이라든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어디 먹을감이 없냐 딱 올라오는데 뭐야 약을 뿌려놨네? 그러고 못 오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내가 해당하는 나무를 보호하는 거니까 보호살균제라고 그래. 여러분들 우리 모기 물리지 않게 하려고 막 미리 발라놓는 거 그게 뭐야? 일종의 걔는 살충제지만 보호하는 거지 나를 뭐로부터? 모기로부터. 예를 들면 그런 게 보호살균제야. 그러니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이 오지 못하도록 미리 약을 쳐놓는 게 보호살균제. 이미 그 균이 들어와가지고 그 균을 죽여야 돼. 그 직접적으로 내가 죽이는 거잖아. 걔는 뭐라 그래? 직접 살균제라고 그래. 직접 죽이는겨. 그죠? 직접. 그 막 곰팡이가 났어. 곰팡이에다가 우리 뭐해? 화장실 곰팡이 있으면 왁스 칠하잖아. 막 엄청 독하게. 저 예전에 화장실에서 닫아놓고 왁스 칠하다가 기절할 뻔했어. 막 그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막 그 냄새가 계속 남아있고 눈도 막 충혈되고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직접 살균제지. 균을 죽이는 거. 또는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자에다 칠하는 게 있어. 그게 종자를 소독한다. 종자 소독제.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게 있지. 우리가 땅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을 거야. 나무를 심을 건데 이 땅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균이라든지 이런 임업 해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알을 까고 있다거나 거기서 뭐 잠복 아니면 월동을 하고 있다거나 막 이러잖아. 그러면 내가 나무를 거기다 식재하면 어떻게 했어? 얘네들이 먹잇감이 왔다고 미친 듯이 달려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미리 토양을 소독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게 토양 살균제야. 기존의 토양에 있는
균들을 없애주는 거. 토양살균제. 보기가 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호살균제, 직접살균제, 종자소독제, 토양살균제. 얘네들이 다음에 어떤 설명이 있으면 아 정답이 뭔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지. 예를 들면 땅속에 이미 막 벌레들이 많아서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직접 살균제를 뿌릴 필요도 없고, 그죠? 보호살균제를 뿌릴 필요도 없고 토양살균제를 해야지. 여기서 중요한 거, 토양살균제와 관련돼 가지고 토양과 관련된 병들이 뭐가 있었지? 근두암 종병, 종병균이나 또 뭐 모잘록병. 얘네들은 뭐야? 토양살균제로 미리 해야지 얘네들을 없앨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설명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얘를 고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우리 책에 348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 거죠. 살균제는 작물의 병원성이 있는 진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을 죽이거나 침입을 방지하는 것. 침입을 방지하는 건 네 가지 중에 뭘까? 보호살균제예요. 그죠? 미생물을 죽이는 거는 직접살균제.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보호살균제, 병균의 포자가 엽경에 침입하기 전에, 엽경이라는 건 잎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해. 잎 침입하기 전에 사용했던 예방적 효과, 밑줄. 예방적 효과가 나오면 뭐야? 보호살균제죠. 그죠? 미리 예방하는 거죠. 효과를 거두기 위한 약제, 밑줄.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만 봅시다. 보르도액, 보르도 혼합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르도액이야. 석회와 황합제를 두 개를 섞는 거예요. 그죠? 황산동과 석회. 보르도액, 석회, 황산동. 얘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보르도액은 소독하고 보호살균제인데 얘는 석회하고 황산동으로 만든다. 결정석회황합제, 구리분제. 이게 이제 아마 시험에 나오면 보르도액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얘는 뭐하고 뭐? 석회와 황산동으로 만든다. 우리 뒤쪽에 아마 나올 거예요. 직접살균제는 직접 죽이는 거고, 종자살균제는 종자 또는 모를 이게 농약에서 그냥 갖고 와가지고 농작물처럼 해서 벼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면 어린 나무, 그죠? 내가 조림하려고 하는 그 어린 나무들을 약재에 침지하거나 또는 약재에 분말을 묻혀갖고, 우리가 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액제 이래지. 그 다음에 분말로 되어 있는 건 분제 이래. 앞으로 우리가 무슨 액제, 무슨 분제 나오면, 분제는 밀가루처럼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액제는 타가지고 녹여가지고 용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묻혀갖고 살균을 시키는 거다. 밑줄, 베노밀제, 티람수화제 별표, 베노밀제, 티람제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토양살균제, 토양 중의 유해균을 살균시키기 위한 약제다. 밑에 보르도액 나오네. 별표, 보르도액. 얘는 보르도액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우리가 묘포지라든지 살림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살균하는 살균제고 또는 소독을 하는 소독제로도 사용해. 소독제, 살균 소독을 합니다. 우리가 살균 소독 막 빨간 약이야. 빨간 약처럼 어때? 보르도액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뭐 어디만 다치기만 하면 옛날에 다 빨간 약 불렀잖아. 아, 살림의 빨간 약은 보르도액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얘는 뭐로 만든다고? 석회와 황산동으로 한다. 석회, 우리 책에 유라고 되어 있는데 석회유, 황산동. 상관없어. 자, 밑줄 볼까? 황산동과 석회유가 원료이며 석회유에 황산동을 부어서 줘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석회유를 먼저 받아놓고 황산동을 거기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유하고 황산동하고 같이 붓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석회유가 5g이고 그 다음에 황산동이 5g을 같이 넣었다 그러면 얘는 뭐뭐식 보르도액이야? 5식 보르도액. 5식 보르도액.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50% 그러면 석회유가 5g, 황산동이 5g 들어갔네? 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얘를 어떻게 부은 거야? 그 5g을 석회유에다가 황산동을 부어야지. 반대로 부으면은 안 돼요. 아셨죠? 석회유에다가 황산동을 붓는 거다. 석회유 황산동을 부어서 주재한다. 밑줄. 순도가 높은 것을 사용해야 좋은 보르도액을 만들 수 있고, 조직이 끝난 보르도액은 짙은 청색을 띠며 오래 두면 앙금이 남아 약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효과가 떨어지므로 밑줄. 조제하자마자 바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침전물이 생겨가지고 안 된다.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금속 용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약효가 떨어지고 붙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금속 용기는 왜 그러냐면 이 보르도액 여러분들 어디 많이 썼냐면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 애드는가 막 이러면서 어디 뭐 모란시장 가면 막 애드는가 이러면서 막 뭐 옛날 집기도 뭐 금속 같은 거 있잖아. 막 옛날 동전 이 보르도액 막 닦으면 막 뻐쩍뻐쩍해. 이게 부식시켜갖고 위에 거를 다 없애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금속 용기에다가 얘를 사용하면 그게 부식이 일어나면서 이게 자기 역할을 거기에 써버려가지고 효과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금속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어떤 용기에 사용한다? 맞아. 그거 용기에 사용한다.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사용해야 되겠죠. 다음 중 보르도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보르도액을 어떻게 제조하느냐 또는 5호식 보르도액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겠어? 석회유가 5g, 황산동이 5g을 석회유에다가 황산동을 부어서 만든 액이 보르도액이다. 그죠? 그 문제. 혹은 보르도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 책의 348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살포액이 완전히 건조해서 막을 형성하므로 비 오기 전 직후에는 살포하지 않는다. 약효의 지속성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약 2주 정도 유지된다. 근데 2주도 못 가기도 해요. 금방 한 번에 딱 비가 오면 또 얘는 수용액이잖아. 그러니까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다.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발병 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대개 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7회에서 7일 살포한다. 그래서 보호살균제예요. 그죠? 별표. 보호살균제 그러면 보르도액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우리 빨간 약 같은 거구나. 뭐에다가 석회유에다가 황산동을 붓는구나. 5리터에다가 5리터를 부으면 5호식 보르도액 혹은 4g에다가 4g을 부으면 4,4식 보르도액.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살충제. 작물을 가해하는 곤충, 응애, 선충류, 그러니까는 곤충 중에 매미라든지 뭐 하늘소, 나방 막 이런 것들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먹여가지고 죽이는 방법, 우리가 소화 중독제라고 하지. 먹이는 거야. 이 해충들이 와서 먹게끔 해갖고 죽이는 거, 그거를 소화 중독제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F킬러 같은 걸 뿌리잖아. 이건 뭐야? 이거 먹이는 게 아니고 접촉제예요. 그죠? 접촉이 되면 애가 죽는 거. 접촉제. 침투성 살충제. 그러니까 신체 나무에다가 얘를 처리하면 그 지백이 몸 전체에, 나무 전체에 뻗어. 그래가지고 얘가 빨아먹으면 죽는 거야. 거기에 흡집성이나 이런 애들 들어가면. 나무에는 별 이상이 없고. 훈증제라는 건 뭐라고 그랬지? 설명드렸죠. 그죠?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약재를 처리한 다음에 닫아놓는 거지. 공기로 인해 가지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훈증하는 거. 훈연제는 연기를 내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CS 탄 군대 가가지고 우리 화생방 하잖아. 그것처럼 연기를 내가지고 훈증하는 거. 유인하는 거, 기피하는 거, 기피제는 뭐 나프탈렌 저번에 설명드렸었고, 불임제, 점착제, 생물 농약 등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살충제는 종류들이 뭐 소화중독제, 접촉제, 침투성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고 어떤 답을 고르는 거. 보기는 1번 소화중독제, 접촉제 또는 침투성 살충제, 훈증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하나씩. 소화중독제. 해충이 약재를 먹으면 중독을 일으켜 죽이는 약재예요. 먹이는 거죠. 그죠? 씹어먹는 입을 가진 나비류 밑줄, 딱정벌레 밑줄, 메뚜기류에 적당하다. 그래서 어떤 걸 많이 사용되냐? 비산납 별표.
등 대부분 유기인재의 살충제가 해당한다. 별표 비산답. 별표. 얘는 소화 중독성입니다. 먹이는 거. 두 번째 접촉하는 거죠. 해충에 직접 약재를 부착시켜 죽이는 약재로 밑줄. 깍지벌레, 진딧물, 멀구류 밑줄.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유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침투성 살충제. 그러니까는 나무에다가 얘를 좀 주입을 하면 물관, 체관을 통해 가지고 온 몸에 얘가 그 접종이 돼. 해가지고 어떤 와서 뭐, 예를 들면 이거지. 내가 이 약을 주사를 맞으면 온 몸에 그 약 기운이 돌아. 그러니까 모기가 날 딱 물면은 물어갖고 빨아 먹자마자 죽는 거야. 예. 그런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식물의 일부분에 처리하면 전체에 퍼져 지백을 빨아먹는 흡집성 해충을 살해하는 약재로 천적에 대한 피해가 없다. 수간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죠? 솔리복팔이나 솔껍질 깍지벌레, 연면살포, 진딧물류, 금부 처리에 해당하는 것은 솔리복팔의 응애류에 사용한다. 훈증제, 약재를 가스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해충을 죽이는 약재로 토양에 주입하여 선충 방제용으로도 이용하고 밑에 별표 메틸브로마이드 별표 메틸브로마이드로 훈증을 한다. 훈연제 약재를 연기로 만들어 해충을 죽이는 약재다. 유인제 페로몬 향 이런 것들로 꽂아가지고 죽이는 거죠. 깁스에는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나프탈렌 이런 것들. 불임제 이새를 못 낳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다음 점착제는 나무 줄기나 가지에 발라가지고 월동 후에 이동을 막기 위한 약재. 생물 농약은 실제로 뭐 살아있는 미생물 천연에서 유래된 물질을 발라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게 농약은 잘못 치면 나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천연 성분으로 돼 있는 걸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건 엄청나게 비싸지 또. 그죠? 그다음에 살선충제 밑줄. 주로 식물의 지하부에 기생하는 선충류 방제의 선충. 그러니까 우리가 균을 죽이는 건 살균제, 임업의 충을 죽이는 건 살충제, 선충을 죽이는 건 살선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선충을 죽이는 거. 살비제. 주로 식물에 붙은 응애류를 죽이는 데 사용한다. 제초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제초제는 선택성 제초제와 비선택성 제초제로 나눠지는데 얘는 뭘 의미하냐? 선택성? 뭐야? 농약이래. 제초가 뭐야? 나무가 이렇게 좀 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자라는 조그만 이런 잡초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 이런 잡초들을 죽이는 건데 내가 여기다 약을 치게 되면 당연히 풀도 죽는데 나무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비선택성이란 거는 뿌리면 요 나무도 죽고 풀도 죽어요. 다 죽어. 그게 선택성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를 그냥 전면에 다 삽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죠? 비선택성은 뭐야? 얘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약초 여기만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얘만 죽여야 되겠지. 그죠? 이 나무에도 칠하면 나무도 죽기 때문에 그게 비선택성이야. 선택성이란 건 뭐냐? 이거지. 여기 보면 뭐가 있냐? 얘는 지금 이 큰 나무는 나무의 뿌리가 좀 깊겠지, 그지? 뿌리. 얘도 깊게 있지. 얘도 깊을 거 아니야, 그죠? 풀들은 어떨까? 뿌리가 풀이 조그만데 막 뿌리가 막 밑에까지 할까? 아니지. 뿌리는 얕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 어디다 약을 치는 거냐면 땅에다가 약을 이렇게 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말제가 많아요. 분말로 된 거. 분말제가 분재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재. 분말로 되어 있는 약재. 분말로 되어 있는 약재들인데 얘네들은 안에 그 분말들이 물 안에 탁해. 그죠? 탁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칠하면 물은 스며들고 어때? 그 분말은 요 근처에 다 남겠지. 그죠? 물은 스며들고. 이해돼?
물은 스며들고 걔네들 이 분재, 이 탁으로 돼 있는 이 분말들은 여기에 다 남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 풀들한테만 약효를 해가지고 이 풀들은 죽이고 밑에 내려가는 거 물만 내려가니까 나무한테는 어때? 반응을 안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선택성 제초제라고 해. 뭐 제초제가 살아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선택성 제초제는 화분과 식물에 안전하고 광엽 식물에만 제거되는 약제다. 아까 얘기했잖아. 요 나무들만 제거하는 약제라고. 비선택자는 약제가 처리된 전체 식물을 제거하는 약제. 그러니까 뿌리게 되면 다 죽어. 나무도 죽고 풀도 죽어.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페이지 넘겨봅니다. 보조제.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농약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내가 나뭇잎에다 뿌렸는데 얘가 뭐 물방울 져가지고 똑 떨어지면 안 되겠지. 그 나무에 딱 붙어야 되잖아. 그죠? 그 농약이 잘 걔를 전착제라고 하죠. 밑줄. 농약의 주성분을 병해충이나 식물체에 잘 전착, 붙게 하기 위한 약제다. 그래서 확전성, 현수성, 고착성에 도움을 준다. 증량제. 분재의 주성분의 농도를 낮춰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약제다. 그러니까 물 같은 거, 이 분재를 어때? 물에 타가지고 쓰는 거죠. 용제. 약재의 유효 성분을 용해시키는 역할. 완전 뭐 이렇게 얘를 타면 색깔이 청색깔로 변한다거나 이러면 그 용제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석회에다가 황산동을 붓잖아요. 그죠? 석회 같은 게 이 용제에 속한다라고 보면 돼. 유화제는 유제를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약제다. 얘가 막 응어리져가지고 막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고루 전체 내가 약제를 이만큼 만들면 전체에 퍼지게 하는 계면활성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협력제. 유효 성분의 효력을 증진시킨 약제로 효력 증진제라고 한다. 이게 뭐 이 약 효과가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넣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식물 생장 조정제, 식물 호르몬이라고 하며 식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데 옥신, 지베렐린, MH-30, 옥신,